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 끝없는 추구입니다. 덱스터 예거, 존 메이슨, 스티브 예거 공저, 강민정 옮김, 도서출판나라 발행입니다. 진심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일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책임을 지거나 안 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생각은 마십시오. 누군가 그래 맞아 내 책임이야 하고 나서기 전까지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결과만 생길 뿐이죠. 변화하는 것보다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최고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배우십시오.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압니다. 최고를 따라하되 좋은 점만 취하십시오. 최고에게 배워 적용하면 경험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에는 여러분만의 개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방법을 배우십시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누가 옆에 있던 안 하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연습하십시오. 계속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자, 이제 책사임당과 함께 끝없는 추구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과거의 얘기를 얼마나 하고 현재의 얘기는 얼마나 하며 또한 미래의 얘기는 얼마나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과거 얘기만 주로 하는 사람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얘기만 주로 하는 사람은 현상 유지나 하는 수준이고 미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미래에 가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 위에는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어제만 생각한다면 더 나은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먹을 꽉 움켜쥐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래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모두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신념에 따라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결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남다른 사람을 만들어주는 정보가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정말로 필요하다면 간절히 원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자신이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을 보고 또 보면서 뼈아픈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뼈저린 상처를 받아야만 절실해집니다. 내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런 다음 빼앗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목표가 없으며 성장도 멈춥니다.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지금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는 사람도 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믿을 수 없다면 할 수도 없습니다. 확률이나 잠재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곧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성공을 향한 나의 첫걸음은 나를 믿고 꿈을 품은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새로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살면서 꼭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꿈을 찾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꿈은 도구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스스로 없애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버티십시오. 승자는 항상 해답 쪽에, 패자는 문제 쪽에 선다. 성공한 사람들은 집안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자기 세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분명 어렸을 때 이런 결심을 했을 겁니다.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꼭 성공하겠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좋아. 비웃어도 상관없어. 난 내 꿈을 이룰 거야. 그 무엇보다 내 꿈이 소중해.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승자는 항상 해답 쪽에 섭니다. 패자는 항상 문제 쪽에 서죠. 승자에게는 늘 프로그램이 있고 패자에게는 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 이걸 해줄 거야. 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찾지만 패자는 모든 해답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승자가 되려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보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꿈을 밤낮으로 쫓다 보면, 문제를 하나하나 넘다 보면 사람들이 변명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한 변명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변명을 들어주다 보면 변명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눕는 사람은 벼룩을 안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신념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가르고 가르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은 마음을 갈라놓으려는 사람에게 작별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어떤 자리에 참석하는 것,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않고 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밖에 나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좀 더 시간을 만들 필요도 없고 좀 더 능력을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크다란 일일지라도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대한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작은 일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결정이야말로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굳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자리에 오른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1000명 중 단 1명만이 현재를 사는 진정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자란 것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봤자
이미 가진 것도 못 쓰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이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다른 일, 재미있는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나서십시오. 두려움의 세계에 살든 믿음의 세계에 살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오늘 세상이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하다면 미래는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은 조언 중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뭐라도 좀 해라입니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용기는 시작하는 용기뿐입니다. 이런 용기가 몽상가와 성공가를 가릅니다. 어떤 여정에서든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의 90%는 어쨌든 시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실패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조차 안 해본다면 어차피 실패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과 발걸음을 직접 옮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희열을 맛보십시오. 이기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내일 하고 미루던 사람이 결정을 할 때쯤이면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에드윈 마쿠번, 할 일이 문을 두드릴 때는 얼른 안으로 들여라. 할 일을 기다리게 하면 다른 일이 7을 데리고 네 문을 두드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행동을 미루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끝나지 않을 일을 영원히 붙들고 있는 것만큼 피곤한 것도 없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십시오. 미룬다는 것은 기회를 사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떠드는 사람은 어제도 같은 말만 했을 겁니다. 지미 라이언즈는 내일은 게으른 사람에게만 멋있어 보이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끝나지 않은 일과 아직 시작하지 않는 일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게으른 자의 달력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승자들은 결과가 없을 때도 믿고 전진합니다. 얼마나 뿌렸느냐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를 거두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패자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어서댑니다. 승자들은 하루에 하나씩 한 번에 한 걸음씩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네 사업이 정말 커졌군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승자는 이렇게 대꾸하죠. 아직도 멀었어. 계속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세계가 계속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꿈을 쫓는 한 여러분은 실망스러운 결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사업이든 결혼이든 육아든 어떤 일에서든 문제는 발생합니다. 잠을 깨십시오. 문제를 더 많이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아내를 생각하면,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절대로 목표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간혹 사람들은 목표만 10번을 넘게 세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번을 더 세우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10번을 더 세우십시오. 나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목표는 모두 이루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과거입니다. 목표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과거의 문을 꽉 닫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란 의식은 인류 최대의 질병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못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격려해 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줄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줄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정도 성공했으면
이제 필요한 게 없잖아요. 인생이란 필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 바람과 희망을 필요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묘미를 맛보려면 치열하게 살고 인생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아니 그보다 더 늘려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흥미진진하게 반짝거리도록 닦아 놓으십시오. 꿈을 계속 늘려나가고 키워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꿈을 품는 것이 아니라 꿈을 쫓는 것, 항상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새로운 꿈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더 큰 꿈, 더 나은 꿈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선에 이르면 만족하고 나태해집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라는 게 인류 최대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정도는 자부심으로, 가을이 오기도 전에 배가 부른 자만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어느 정도에 빠지면 넘어질 준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식에 젖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생각에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계속 가야 할 길도 멈추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채찍질해줄 더 큰 꿈이 필요합니다. 편안하다, 이제는 됐다 생각이 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더 큰 꿈을 꾸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죠. 나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활을 누리고 있든 나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슬픈 때는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 느낌은 죄책감이 되어 어디를 가든 따라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든 17이든 상관없습니다. 숨이 남아있는 한 죽을 힘을 다해 사십시오. 꿈을 꾸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거십시오. 성공으로 가는 길에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있습니다. 나 역시 힘들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실패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병원을 났을 때 의사들이 하는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나의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승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냅니다. 변명을 잘 둘러대는 사람은 어떤 것도 남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잠언은 노력은 돈을 가져다 주고 말은 가난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변명은 실패의 집을 짓는 데 쓰는 못입니다. 실패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까지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에 변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값싼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난관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또 나아지는 겁니다. 도중에 포기를 한 사람들은 왜 그만뒀는지 끝도 없이 이유를 댑니다. 이런 사람들과 달라지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동시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꿈을 위한 싸움입니다. 싸움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난관을 알리바이로 삼지 마십시오. 중도 포기와 실패는 항상 알리바이와 합리화, 자기 연민에서 시작합니다. 변명은 패자의 보호막일 뿐이다. 외줄타기를 해본 사람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그 다음 걸음을 어디로 뗄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외줄타기 선수는 줄을 보지 않습니다. 목표를 봅니다. 줄은 발로 느낍니다. 내려다보면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봐야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보는 것이 힘들다면 꿈을 보십시오. 목표를 보십시오.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줄에서 벗어나 얼토당토 않는 것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아니니 내 팔자려니 하고 덥석받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최고를 세워보십시오. 내 친구 짐과 함께 한적한 시골 풍경을 구경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그 친구가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무를 들이받더군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우린 깜짝 놀랐죠. 짐, 뒤쪽 창문이 날아갔어. 그 말을 들은 짐은 껄껄 웃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러게 뒤쪽이 다 날아간 것 같네. 우리는 밖으로 나가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냥 수리하면 그뿐 아닙니까?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돈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빈털터리들이 더 돈에 민감합니다. 만약 우리가 빈털터리였다면 그 차에서 당장 뛰쳐나와 나무 곁에 서서 1시간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2주간은 자기 연민에 빠져 한탄이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소연을 했겠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성자는 해야 할 일만 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더욱 승리합니다. 그것이 승자의 선택입니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승자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패자는 언제나 있게 마련인 먹구름만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면을 보았습니까? 밝은 면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걸쳐진 먹구름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변명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이겨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은 변명이 없는 여러분 인생의 첫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변명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숨는 보호막일 뿐입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덱스터 예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겠다면 변명은 소용없다. 헨리 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의 결과는 다르다. 놀고 싶다면 놀아라.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불평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놀면서 일한 사람의 대가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덱스터 예거 지연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정치계, 재계, 스포츠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위대한 영웅들에게 장애를 만나 이를 극복하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성공담이다. 덱스터 예거 역시 그렇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를 넘어선 다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인생을 바쳤다는 점이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만을 끄집어내 그들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덱스터는 아내 버디와 함께 꿈을 쫓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일구는 여정을 시작했고 현재 그 꿈의 몇 배나 되는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덱스터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들이 얻은 물질적 성공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배운 것과 그들 자신이 변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상으로 책사임당이 들려드린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 덱스터 예거 작 끝없는 추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